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 아침 위로가 필요한 분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땅님, 출퇴근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 나서 끌고 오느라고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라고 올려주셨어요. 요즘 자전거도 그런가요? 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등하교 있거든요. 어허. 이게 그 팔자로 휘어버리는 경우 종종 있었어요. 자전거가 바퀴가. 왜? 그러면 다시 펴고 자전거를 들고 다녀서 그래서. 네, 장땅님도 아마 타이어 펑크가 나서 끌고 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장땅님한테. 네, 저도 그랬다라고 아주 심한 공감의 말씀을 그때는 자전거는 또 지금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그게 몇 년 전인가요, 제이비? 반백년 전이 되겠네요. 요즘 자전거도 휘는가 살짝 궁금해졌었고요. 오늘이 60 민주항쟁 제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이거 벌써 38년 전인가요? 제이빈 생생하시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러러보게 되네요. 옥황상제님이 오늘은 60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날입니다. 이 정신 이어받아서 민주주의 꽃이 시들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종남님은 시골 초여름의 백색 소음은 밤이면 개구리들의 우렁찬 세레나데, 새벽이면 여기저기서 목청 높이는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새벽 닭 울음소리가 상큼하게 새날을 밝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아침입니다. 아이고 귀에 맴도네요. 어떤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합니다. 네, 근데 개구리 울음소리도 임계점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되게 심할 때도 있어요. 오늘 아침 시작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뭔가 제이비의 옛날 옛적에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뭔가 자, 이런 거를 좀 듣는 느낌인데요. 라떼는 그만 마시고요. 그 전에 항상 저희가 이 시간에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분 좋은 뉴스 없습니까? 더마까 이런 거였잖아요. 네. 제가 어제 하나 찾았습니다. 2016년 대학로에서 데뷔한 작품이죠.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어제 토니상 시상식에서 무려 6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K뮤지컬의 쾌거라는 기사가 어제 쏟아졌죠. 아마 많이들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 K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쑥쑥 올라가는 아침입니다. 이러면 해피엔딩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 생각했어요, 제이비. 안 했는데요. 네,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서 제이비 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의 이유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이 기일을 언제로 변경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 이후로 잠정 연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등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목소리를 냈는데 그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고법은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처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좀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기일 지정 문제가 항고 사유에 해당하느냐라는 논란이 있다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설령 대법원에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이걸 받아들일까?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게 대법원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진행 문제는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럼 이걸 받아들일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마찬가지인데요.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을 봐야 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을 수가 있겠죠.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면서 기일 변경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추후 지정한다 이렇게만 했는데 헌법 84조에 따른 거라면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라고 분명하게 밝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상황을 유지한 건데 왜 그랬을까? 혹시 여기에 하는 것 봐서 라고 하는 뜻을 깔아놓은 것인지 이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것 봐서라고 하는 게 이중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다른 사건 재판부가 하는 것 봐서 이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이재명 정부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하는 거 봐서 혹시라도 이런 뜻이 깔려 있다면 이거는 뭡니까?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이 점 때문인지 민주당은 아예 원천적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을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제가 볼 때 이 개정안이 만약에 처리가 되고 법률안이 공포가 됐을 때 이 법률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네, 일단 뭐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알권리님, 재판 중에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건데 재판을 받으러 다니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해움님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윤석열도 내란 외환만 적용했잖아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지금 5개 재판부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사건이 5개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부 각각이 될까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걱정을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둘러싸고 또 국민의힘은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판단의 준거와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고법의 어제 결정이 법원의 판단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에 기초해서 추후 지정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 84조에 따라서 형사소송 진행되는 걸 금지한다. 정지시키겠다라고 하는 법률이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서울고법이 보증해 준 거다.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신원섭파님, 국내 헌법교과서 10권을 살펴보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재판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법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이거 다 알 텐데요?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이죠? 관련해서 라디오 헤드님이 제 입이 날카롭네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 사퇴 안 했습니까? 16일 날 원내대표 선출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현직 원내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봉산탈춤님, 국민의힘은 윤석열 구속기간 계산으로 석방했을 때 목소리를 냈었나요? 어땠나요? 제이비? 기억이 가물되는데요. 어떻게 됐었나요? 제이비 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이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광수 수석은 2012년 검사장에 승진해서 2015년 검찰 퇴직 때까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었는데 공개했어야 할 재산을 일부 누락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화성시 신동의 토지 2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친구 이름으로 돌려놨다가 부인 홍모 씨가 2020년부터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한 필지의 땅과 건물은 돌려받았지만 다른 한 필지의 땅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광수 수석은 주간경향 기자에게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로라님이 민정수석이 점점점이라고 민정수석에 좀 방점을 찍어서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오광수 수석은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바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민정수석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법적 명의 신탁을 했다면 영이 서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2번째,
민정수석의 또 다른 역할은 인사검증이고 인사검증의 단골 메뉴가 불법적 재산 취득 내지 재산 은닉 문제였습니다. 헌데 본인이 핵심적 인사검증 항목을 위반해 놓고 제대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또한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검증 과정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다. 무슨 이야기냐? 오광수 민정수석을 기용을 할 때 이 사실을 파악했고 검증 항목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과도 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굳이 말을 닿을 필요가 없다. 끝난 일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죠. 앞으로 인사 줄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검증 과정에서 비슷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인사검증 대상자가 인정합니다. 제 허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털고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 패스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인사 원칙의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데이지님 역설적으로 검증으로 검사의 민낯을 다시금 확인하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엽기토끼님도 검사님들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도대체 검사 월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나라사랑님 새로운 정권의 첫 인사인 만큼 논쟁거리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담쟁이 넝쿨님도 비슷한 의견 문제가 있는 인사는 바로 취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린주님은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은 누가 했나요? 라고 또 물어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실이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오수석도 뭐 어제 기자들의 전화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부끄럽고 송구할 뿐이고 거듭 죄송하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좀 얘기를 했다고 하고 뭐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 그러니까 본인의 아내죠. 아내 앞으로 해놨었는데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서 복수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럽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 오늘 국무회의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원상복구한다. 이런 그 개정안이 안건으로 채택이 됐다 그러네요. 어차피 지금 인사검증단은 거의 그 개정 휴업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폐지는 어떤 뭐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인사검증 기능이 다시 민정수석으로 가든 뭐 하든지 간에 얼마나 일관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가 오광수 수사의 경우에서 지금 제기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저 시선 집중하겠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등과 언론노조가 지난해 7월 각각 대전 유성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성경찰서가 7일에서 8일 사이에 이진숙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적에 불거진 건데 이제서야 이렇게 했네요. 뭐 그러니까요. 올해 초에 서강대 대학원 행정실을 압수수색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원 수업 일정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비교 분석해 왔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한참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치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서 수사 속도를 조율해 온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다 치고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진숙 위원장의 진퇴 문제는 좀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원에 의해서 2인 체제 의결의 효력이 없음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2인 체제도 아니고 1인 체제예요. 그러니까요.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혼자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식물위원장이 돼버린 셈입니다. 이건 본인에게나 방통위에게나 방송 전체에게나 도움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이 방통위 구성을 바꾸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방송 3법도 마찬가지로 패키지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여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3법을 일단 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네. 네,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군 신하님이 지금 저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얘기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압수수색은 늦었지만 항상 매 눈으로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끝까지 지켜보겠다. 좀 뭐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이런 뭐 지금 그 보도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네. 보시죠. 네. 그리고 권광윤님 정권 바뀌니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건가요? 그래도 너무 늦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KT25님은 이거 좀 웃기더라고요. 단란 주점에서도 썼어요. 라고 좀 올려주셨는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과 고급 식당 그리고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죠. 그 얘기하니까 지금 법인카드 쓴 곳이 뭐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빵집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네, 대전에 그 유명한 빵집은 성심당. 네. 빠졌다면서요. 네, 이번에 압수수색에서 빠졌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궁금해서 질문은.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이비한테. 빵 먹고 싶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팬카페 건사랑 기억하십니까? 알죠. 이 건사랑 운영진이 최근 내부 회의를 갖고 윤석열 부부 지지를 공식적으로 끝내고 새로운 범보수 성향 온라인 단체로 전환한다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름도 바꾸나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사랑 운영진, 뭐 건사랑이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이러면 아무튼 이 운영진 핵심 관계자가 시사저널 기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 전 대통령 김 여사로부터의 탈윤을 공식화했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라도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는 일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탈출이라고 봐야 될까요? 권력도 그렇고 팬심도 그렇고 일장 춘몽이요 물거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이렇게 규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별을 고하는 손짓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빠이빠이를 외치면서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당신네 부부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영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손절을 넘어 그냥 밟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그렇다 치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상황은 뭐다? 고립무원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진단이 과장이 아닌 게 경찰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가 불응하니까 12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를 했어요. 혐의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애당초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이거였는데 여기에다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추가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사정이 이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손절이 아니라 두절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만약에 계속 체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포에 또 나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체포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칩시다. 그냥 풀어줄까요? 아니면 구속영장 신청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구속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절.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관련해서 소식 하나 더. 김건희 씨가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주장을 했다고는 여기서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건 뭡니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서로 퉁치겠다라는 겁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특검이 조만간 발족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